내 집 마련하는 절차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원가의 주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죠. 하지만은 청약이 아닌 매매를 통해서 사거나 경매를 통해서 하거나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방법,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들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됐을 때는 파생 효과에 따른, 풍선 효과에 따른 그런 타 지역들의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하게 되면서 내가 살려고 했던 금액보다 2배 이상 되는 금액을 내고 사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지금 보시는 기사는 서울경제에서 출제를 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제목을 보면은 아파트 거래 절반 2억 이하 규제가 서민을 잡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팩트적인 단어를 본다면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2억, 그리고 규제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서민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던 서민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 가격이 왜 많이 올랐느냐? 규제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측면이 있죠. 이유는 20번이나 넘는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현 정부에서 규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규제로 인해 가지고 풍선 효과에 따라 가지고 계속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이루어졌냐면 내 집을 마련하려고 했던 분들, 전세를 살면서 또는 월세를 살면서 또는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전세금에서 조금만 돈을 더 보태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또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규제책들로 인해 가지고 풍선 효과로 서울의 핵심 지역에서 이제 외곽으로, 서울의 외곽 지역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 또 외곽으로, 지방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풍선 효과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 해당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이런 주택 가격 때문에 이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 지금 현재 이제는 소형 아파트, 그리고 저가의 아파트인 2억 이하의 아파트들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올랐다,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가 올랐다, 그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2억 미만의 그 저가 아파트들이 오르면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저가의 아파트들, 소형의 아파트들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이 아파트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안성시에 있는 2295세대의 일부 아파트가 이제 10일까지 851차례 손바뀜이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성시의 공도읍이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이 지역을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 공도읍 같은 경우에 제가 일적인 측면에서도 가끔씩 갔는데, 여기에 보면은 2018년 180건의 거래가 됐고 2019년에는 282건이 거래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많이 올랐죠. 거래가 많이 됐죠. 그런데 이 거래량이 지난해에 408건으로 껑충 뛰었고 올해가 지나기 전에 벌써 2배가 넘는 851차례가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2천여 규모의 세대면 대단지 아파트의 세대입니다. 하지만은 한 해 매매 거래량이 이제 1000건에 육박할 정도로 손바뀜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이 아파트가 저가의 아파트, 싸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됐다는 측면보다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는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규제를 피해가지고 이러한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2천여 가구의 안성의 한 아파트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세금적인 측면을 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이
세금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일부 세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셔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는 1주택자 분들이 이제 2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주 많은 다주택자 분들이 제 채널을 그렇게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부분을 일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금에 대한 부분의 영상을 만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지를 않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세금이고, 세금을 얼마나 절세하느냐, 탈세가 아니라 절세를 하는 게 이 부동산 투자 또는 부동산 재테크에는 키포인트고 핵심입니다. 내가 아무리 싸도 양도세를 많이 낸다? 내가 비싸게 사도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면 정말 올바른 재테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세금적인 측면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주택의 비과세, 일시적 1주택,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적으로도 변화되는 세금의 정책들, 그리고 그런 영상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1000건 이상의 거래 또는 851건 같이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은 이제 지금 현재의 취득세 부분, 양도세는 배제를 하고 취득세 부분을 봤을 때 이제 2주택자 같은 경우에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8%의 세금을 내요.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이 8%의 세금을 내고 이제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상은 12%의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세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동산 수를 늘리기 위해서, 주택수를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도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조정대상 지역, 이렇게 규제 지역에 투자를 할 때는 8% 또는 3주택자는 12%나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부동산의 본질을 이해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는 어떤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부동산에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은 아파트라든가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시간에 따라서 이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 화폐 가치의 하락,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입지의 물량들을 내가 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지고 하나의 씨앗, 두 개의 씨앗을 이렇게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씨앗을 지금 심고 싶어도 이런 세금적인 측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틈새 시장인 오피스텔, 아파텔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죠. 그 이유는 세금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8%, 12%의 중과세가 적용이 되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4.6%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1주택자가 만약에 하나의 오피스텔을 더 사겠다 했을 때는 4.6%의 취득세율이 과세가 되기 때문에 8%나 12%의 세율보다는 현저하게 줄여드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의 형태인 아파텔에 사람들이 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일부 이 취득세의 중과에 대한 부분으로 심리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가 많이 된 이 아파트에 관한 기사를 좀 살펴보면은 전용 면적 39제곱미터부터 59제곱미터로 구성된 이 아파트의 공시 가격은 올해 기준으로 최고가 8,6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23평형에서 25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전용 면적하고 플러스 공용 면적이 합쳐져서 분양 면적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전용 면적이 넓다고 해도 공용 면적이 작으면 분양 면적은 작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이 크다고 하더라도 작다고 하더라도 공용 면적이 크게 되면은 분양 면적은 또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59제곱미터라고 하면은 23평에서 25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는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 미만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취득세 중과세, 지금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8%,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은 12%의 이 취득세 중과세를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과 예외의 그런 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에 상관없이 공시 가격이 이제 1억 미만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 분들이라든가 또는 1주택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다주택자나 법인 같은 경우에 이러한 공시 가격
가격의 1억 미만의 아파트를 내가 투자를 함으로써 취득세의 중과를 이제 피해 가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분명히 지금 풍선 효과들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고, 어떠한 한 지역을 규제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 또는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또는 부동산을 올바르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그런 상품들을 투자하려고 계속해서 풍선 효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이하인 아파트에 이러한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게 됐을 때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못했을까,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워요.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쏠림 현상이 있거나 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저가의 주택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규제의 중과 규제의 예외 규정을 마련해 둠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 저가의 소형 아파트들의 가격이 지금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거예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쨌거나 세금을 걷는 그런 측면에서는 좋겠죠. 부동산의 거래를 모두 다 꽁꽁 묶어놓게 됐을 때는 세금적인 부분이 이제 받을 수 있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한 구멍들을 자꾸 만들어 놓고 이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을 마련해 놓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고기를 이렇게 흐름을 갈 수 있게끔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 놓고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함으로써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규제를 계속하면서 풍선 효과에 따른 그런 지역들이 거래가 계속되고 가격이 오르면서 세금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예측해서 이렇게 규제책들을 발표하는 건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결론을 짓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저가의 아파트들 역시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누가 피해를 보느냐? 서민들이 많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외의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의 규제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이 있어요. 내가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이러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을 매도하게 된다면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가의 아파트들을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돌파구, 틈새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저가의 아파트를 내가 돈을 모아서 살려고 했던 분들이 저가의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저가의 아파트들이 얼마나 올랐느냐 좀 보면은 이제 1, 2억 원의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올해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규제책을 피해가기 위해서 틈새 시장에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 거래의 매매 2억 원 이하의 거래 비중은 40%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2억 원 이하지만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매매 거래 가격 말고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현저하게 좀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2억 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들의 거래 비중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달 들어서 6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저가 아파트를 차지했던 비중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 공시 가격이 1억 원 그 미만의 아파트들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지역들, 지방 지역들의 저가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던 분들은 벌써 1억 원짜리 아파트가 2억 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가격 상승률이 100%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애석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억 이하 아파트 매매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 이 자료는 직방에서 제공을 하는 자료인데 이제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31.8%의 비중이었던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많이 떨어졌습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11.5%까지 떨어졌다가 이제는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16.3%까지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은 1억 이하의 아파트 매매 비중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21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30.8%로 더욱더 오른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가의 아파트들이 점점 없어지고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런 저가 주택을 살려고 하시는 실수요자들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국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KB부동산의 자료를 보게 된다면 2021년 10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많이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은 안성에서 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의 외곽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1억 500만 원이었던 아파트가 1년 새 2억 5천만 원으로 올랐다. 뭐 2배가 넘게 오른 거죠. 평택시의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9년도만 해도 82건의 거래였지만 지금 현재 올해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268건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공시지가가 이제 1억 원 이하 이 아파트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저가의 아파트들이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서울경제의 뉴스를 보게 된다면 규제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거래 전수 조사를 하겠다는 정부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선 효과들로 인해서 지금 많이 올랐지만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한 세력들 그리고 무리하게 많은 주택을 산 그러한 세력들이나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겠다는 건데요. 이미 부동산의 가격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풍선 효과에 따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죠. 가만히 있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규제책들을 계속 만들면서 규제책 만드는 건 좋아요. 저는 규제책을 만드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장에 있는 전문가 분들 그리고 부동산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듣고 조언들을 받고 하면서 체계적인 그런 정부 정책에 입안을 하는 부동산 규제책들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동산 규제책 플러스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무언가 뭐 대출의 규제가 무주택 서민들한테 일부 완화가 된다던가 아니면 그런 주택들을 살 수 있게끔 또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금 주택 공급이 없는 현 상황에서 주택 공급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현재의 매물들이 시장으로 나와서 정말 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러한 주택을 사고 대출의 규제를 좀 피하고 하면서 시장 활성화 경제가 이루어지면서 부동산의 거래가 시장 경제 상황에 맞게 알아서 스스로 사고 파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면서 시장가를 형성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단순히 단편적인 규제책들이 너무나 빨리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풍선 효과에 따른 피해를 보는 국민들, 서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정부 정책들 같은 경우에 좀 더 면밀하게 촘촘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내 집을 통해서만큼 고통을 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올바른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제가 만들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늘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재테크를 올바르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세제에 따른 그 절세를 하기 위해서 이런 틈새 시장을 찾아간 거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반대급부로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큰 지금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세금에 대한 측면을 제가 다루어 봤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왜 이러한 아파트가 올랐는지만 보지 말고 이 이면에 어떠한 정책들로 인해서 어떠한 세금 정책들로 인해서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이나 부동산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요하구나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세금에도 더욱더 친밀하게 그리고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끝까지 믿고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